안녕하세요, 여러분. 자음과 모음의 철학자가 들려주는 철학 이야기,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애덤 스미스란 어떤 학자인지 알아보았고, 그때 당시의 시대적 배경인 산업혁명에 대해 알아보았죠. 이건 바로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이야기가 당시 시대 배경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영국에서 최초의 산업혁명이 일어날 수 있었던 배경과 과정을 모두 보여드렸는데요. 그 끝에 제가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영국의 산업혁명이 모두 순조롭게만 돌아갔을까요? 그 결과가 모두 좋았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이야기는 세상에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제가 말을 했었죠. 이것은 즉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나타난 폐해, 정확히 말하면 이 산업혁명을 통해 영국 정부가 추진했던 경제 정책의 한계를 지켜보았던 애덤 스미스는 바로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경제 구조를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이 보이지 않는 손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럼 먼저 당시에 나타났던 문제점이 뭔지 알아보아야겠죠? 산업혁명은 기술의 발달과 함께 이루어진 것이었죠. 그런데 이 기술의 발달은 기계화 바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기계가 사람이 하던 일을 모두 대신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죠. 기계는 사람이 하던 일을 몇 배는 더 빠르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생산량을 많이 늘릴 수 있었으니까 말이에요. 우리 책 본문만 보더라도 스미스의 어머니 마거릿 부인 역시 기계 한 대가 사람 10명의 몫을 해낸다며 이 커다란 방적기, 이 기계를 들여 놓았죠. 그로 인해 피터는 일자리를 잃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하던 일을 기계가 대신하게 되면서 많은 노동자들이 그 사람들이 실직자가 되었죠. 일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빈부의 격차는 더욱 심해지기 시작했던 거죠. 왜냐하면 자본가의 입장에서는 기계가 여러 사람의 몫을 대신해 주니까 직원을 많이 둘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인건비를 줄여서 더 큰 이익을 이제 보는 거죠. 생산량을 늘려서 이익은 더 많은데 나가는 돈, 인건비는 주니까 이익은 더 커지게 됐던 거고요. 반면에 이 실직한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계속 잃다 보니까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또한 일자리를 잃지 않은 노동자들 역시 언제 해고를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비인간적인 노동 환경에 적은 월급을 받으면서도 참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또한 당시 영국 정부의 경제 정책 역시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중상주의, 즉 상업을 중시하는 그런 정책을 시행했어요. 이 상업을 한다는 것은 즉 외국과 당시 그 자기 나라 안에서만 이제 자기들끼리 물건을 사고 파는 게 아니라요. 국제적으로 무역을 한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영국 정부는 국가 차원에서 이 무역을 강하게 통제하여 부를 축적하려고 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했냐면요. 싼 값에 많이 팔고 그렇게 해서 남은 이유는 외국으로 내보내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방식을 썼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싼 값에 물건을 팔려면 일단 물건을 만들 때 처음 드는 돈, 그 원가를 줄여야겠죠. 영국 정부는요, 그 원가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바로 노동자의 월급을 줄이고 대신 일을 많이 시키는 방법을 썼던 겁니다. 그렇게 원가를 낮추어 값을 싸게 하고 그 물건을 외국에 많이 팔아서 부자가 되고자 했지만 영국 정부는 사실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은 더 값싼 노동력과 원료, 그리고 그 물건을 다시 되팔 그 시장을 얻기 위해서 더욱 많은 식민지를 갖고자 했는데, 이런 생각을 어디 영국만 갖고 있었겠어요.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래서 이 당시는 세계의 강대국들은 모두 식민지를 거느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던 시기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때 바로 일제의 식민지가 이제 됐었죠. 어, 그렇기 때문에 영국 역시 잦은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었어요. 또한 그렇게 해서 얻은 식민지를 유지하는 데도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결국 영국에선 정부가 자기 나라 노동자들의 피땀을 짜내어 모은 돈을 결국 전쟁과 식민지 유지에 쓰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었던 거죠. 그런데 노동자들에 대한 비인간적인 대우라든가 극심한 빈부격차, 전쟁, 식민지, 모두 비인도적인 일들이죠.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일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안팎으로 데모나 폭동과 같은 저항이 심해지기에 이르렀죠. 이건 결국 나라에서 상업만을 중시하여 경제를 지나치게 통제하는 방식의 한계와 악순환이라고 애덤 스미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국부론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애덤 스미스가 제시한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먼저 애덤 스미스는 많은 물건을 팔기 위해 생산량을 늘리려면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늘려야 할 게 아니라 바로 분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분업이란 말 그대로 업무를 나누어 맡는다라는 뜻인데요. 즉 하나의 물건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과정을 단계별로 나누어서 작업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한 공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 같은 일을 하는 것보다는 개개인이 각자 일을 나누어서 하면 능률이 더 오를 것이라는 주장이었죠. 우리 책에 스미스와 피터만 보더라도 둘이서 이렇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러 가정을 다 하려니까 투자한 시간에 비해 얻은 생산량이 너무 적었죠. 부품을 만들어서 사가지고 오고 또 필요한 리본 같은 재료를 가져와서 만들고 갖다가 파는 일까지 모두가 같은 일을 하면 별로 생산량이 너무 적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여러 친구들이 이렇게 모여서 각자 나누었죠. 누군가는 부품을 만들어 오고 누군가는 재료를 사오고, 그래서 누구는 이렇게 만들고 다른 누구는 시장에 내다 파는, 이렇게 과정을 나누어서 하니까 분업을 하니까 적은 시간 안에 더 많은 생산량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 나라가 되기 위해 생산량을 늘려서 많이 팔아야 되는 건 맞지만 그것이 노동자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방식은 아니다라는 거죠. 바로 분업화를 통해서 생산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이러한 분업화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에 더욱 충실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전체적인 성과 역시 향상된다는 것이 애덤 스미스의 생각이었죠. 그럼 이렇게 분업을 통해서 생산량을 늘린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건 아니겠죠? 애덤 스미스의 생각을 한번 엿볼게요. 자, 애덤 스미스는 이렇게 해서 생산된 물건의 값을 어떻게 정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어느 한쪽만 이익을 얻고 다른 쪽은 손해를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중요한 건 모두에게, 즉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보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그런 제도는 정말 옳지 않다.
사라져야 한다고 그는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그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제도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그건 바로 시장 가격 제도입니다. 이 애덤 스미스가 말하는 시장 가격 제도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그때그때 가격이 정해지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특정 집단, 특히 상인들의 필요에 따라 가격을 정하는 거라고 그는 생각을 했던 거죠. 물론 수요의 증감에 따라서 공급량을 조절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수요가 줄고 늘어남에 따라서 물건의 값까지 오르내리게 되면 물가는 안정되지 못하겠죠. 이 경우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으면 물건값이 지나치게 상승하게 되는데 이것은 소비자에게 손해가 될 것이고요. 반면 수요는 적은데 공급이 그보다 조금 많을 경우 물건값은 또 너무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이것은 생산자가 손해를 보게 되겠죠. 이런 일이 반복되면 결국 전체적인 이익은 줄어들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애덤 스미스는 수요에 따라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그때그때 가격이 정해지는 이런 방식은 사라져야 한다고 보았어요. 그렇다면 애덤 스미스가 추구했던 가격 제도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자연 가격 제도인데요. 바로 이 가격 제도, 자연 가격 제도 안에 보이지 않는 손의 원리가 작용한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럼 이 내용은 마지막 시간에 알아보도록 할게요.